우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뜻밖의 시의 내용이 되고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남송시대의 애국 시인인 육유의 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임의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뻐꾸기와 귀뚜라미.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뻐꾸기와 귀뚜라미. 육유. 뻐꾸기는 밭갈이 하라고 뻐꾹 뻐꾹 지저귀고, 귀뚜라미는 길쌈 하라고 귀뚤 귀뚤 울어대네. 시의 일부를 따왔는데요. 7자, 7자, 14자로 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듯이 뜻글자 한 시에도 소리 흉내를 낸다. 한자니 한문이니 하는 것은 뜻글자이거든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고요. 뜻글자로 된 한시에도 소리 흉내를 낸다. 자, 의성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뜻밖의 시의 내용이 되고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뻐꾸기는 밭갈이 하라고 뻐꾹 뻐꾹 지저귀고, 귀뚜라미는 길삼 하라고 귀뚤귀뚤 울어대네. 한자 7자 7자 14자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포곡 포곡 해권경 실솔 실솔 능촉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곡이라는 말은 뻐꾸기의 한자적 표현입니다. 한중일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포자가 베푼다 하는 뜻이거든요. 불교에서 보시할 때 보자로 발음이 됩니다만 포자가 베푼다. 무엇을? 곡하는 것은 곡식인데, 그러니까 뻐꾸기가 언제 잘 우느냐 하면 봄철에 농사일이 막 시작할 때 뻐꾸기가 많이 우니까 옛날 사람들은 농사와 관련해서 뻐꾸기를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곡식 할 때 곡자가 조그만의 한자가 복잡합니다. 5글자가 한 글자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합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선비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덮을경자, 이걸 덮을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한일자, 그리고 벼하자, 이 옆에는 몽둥이 숫자라고 해요. 이런 것을 몽둥이 숫자라고 하는데, 이 5개의 글자가 한데 모여서 한 글자가 되었으니까 글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곡식 곡자입니다. 그래서 포곡, 뜻을 이야기하면 곡식을 베푼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의미와 관련이 있을 듯 합니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은 간자를 쓴다고 해서 옛날 복잡한 한자를 많이 간소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자처럼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포곡을 곡식 곡자가 복잡하니까 골짜기 곡자, 이거 아주 간단한 글자 골짜기 곡자로 포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발음으로는 포곡을 부구라고 해요. 비유지유 부구라고 하고 포곡을 부구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뻐꾹 뻐꾸기 부구가 부구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남송시대 때는 그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발음까지는 지금 알만한 사람이 없어. 중국어 역사를 공부해야지 아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발음은 우리는 뻐꾸기라고 하고 뻐꾹 하는데, 이때 포곡 해건경, 포곡은 뻑꾹이라는 말도 되고 뻐꾸기가 뻐꾹하고 운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뻐꾸기 소리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표기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뻐국하고 중국은 부구, 그리고 뻐국 이 말을 일본말로 표현하면 가코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어는 쿠쿠, 독일어는 쿠쿠, 그리고 러시아어는 쿠쿠스바카 뭐 이런 식으로 문다고 하는데, 하여튼 나라마다 소리는 달라도 좀 어감, 느낌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될 수 있으면 뜻과 소리를 조금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코카콜라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코카콜라를 한자어로 하면, 우리식 한자어로 읽는다면 가구가락이에요. 가짜가 오를 가짜, 허락할 가짜인데, 가구, 입에 허락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넣는다. 입에 허락하면 가락, 똑같은 가짜죠. 가능할 때 가짜니까 이것은 영어의 조동사인 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낙자니까 즐거울 수 있다. 입이 허락하면 즐거울 수 있다. 쉽게 이해하면 마시면 즐겁다. 그 뜻이 가구가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읽느냐 하면 커카우커라, 코카콜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 비슷하게, 뜻 비슷하게, 이렇게 소리와 뜻을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조어법을 코카콜라식 중국 조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뻐꾸기를 포국이라 하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포고, 부구하고 새가 울고 또 곡식을 베푼다 하는 의미도 가지는 말로 쓰는 겁니다. 뻐꾸기는 밭갈이 하라고, 이 한시는 반드시 대구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적 사고가 아니면 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뻐꾸기와 귀뚜라미가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뻐꾸기는 봄낮에 이렇게 지저귀는데, 귀뚜라미는 가을밤에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봄낮과 가을밤, 뻐꾸기와 귀뚜라미 봄낮과 가을밤. 그리고 밭갈이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남정네에게, 남자들에게, 시골의 남자들에게, 중국의 남자들에게. 그리고 길삼하라고, 물레질이나 배틀질 하라고 하는, 이것을 합한 말이 길삼인데, 길삼하라고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중국의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뻐꾸기는 남자들에게 밭에 가서 밭갈이 하라고 부구 뻐꾹 하고 울고, 귀뚜라미는 가을밤에 여인들에게 물레를 통해서 실을 뽑고 배틀질 하면서 배를 짜는 행위를, 다시 말해서 길삼하라고 재촉을 한다. 그래서 포곡 해공경 하는 것은 경자가 밭갈 경자인데, 밭갈이 하다, 밭갈이를 건하다. 앞에 해자는 이거 풀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 해자인데 땅을 헤쳐서, 이 말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땅을 헤쳐서 밭갈이를 건하고, 뒤에 실솔 귀뚜라미의 한자 표현이거든요. 우리도 많이 썼어요. 실솔 능히 재촉한다. 무엇을 지금 배짤 직자, 배를 짜라고, 저 길삼하라고 능히 익숙하게 재촉을 한다. 중국 한시에도 이런 어성어적 표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지은이가 누군지는? 지은이는 지금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유라고 해서 남송시대에, 남송이 한 150몇 년, 남송시대 최고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시인이다. 뭐 하여튼 송나라 전체를 거쳐서 소동파하고 소식, 그러니까 소동파와 이 유가 최고의 시인이다. 그리고 그냥 시인이 아니라 애국 시인이다. 그때를 남북 분단 시대라고 했어요. 원래 북쪽에 가이펑에 주도를 두고 있었는데, 그 항하강 그 가까운 쪽에, 항하강 그 항상 안에 그 수도는 강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물류 운송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게 가이펑의 송나라, 그 송을 뒤에 남송이 새로 생겼으니까 북송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평화에만 안주하다가 그 만주족 오랑캐에게 나라가 빼앗깁니다.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게 바로 금나라예요. 금나라가 막 밀물듯이 밀려오니까
손도 써보지 못하고 거기에 황제와 항제, 항후와 그 여인들, 궁굴에 있는 모든 여인들 다 잡혀가가지고 만주로 끌려가서 집단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어렵게 삽니다. 그 중국의 망국 황제는 황후와 더불어 그럼한 온돌방에서 생애를 마치고 왕자들도 다 잡혀갔어요. 9째 왕자든가 그 사람이 용케 도망가가지고 양자강 넘어서 그 장강이라고 하죠.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것이 남송이에요. 거기 항주에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계속 싸웠다 하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 쫓겨가서 더 이상 쫓겨갈 데가 없으니까 반격을 가해가지고 그나마 망하지 않고 남북 분단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해와 신라를 남북조 시대라 하고 일본 역사에 천황이 2명이 있었던 시대가 수십 년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라와 발해를 남북조 시대라 하고 중국은 남북조 시대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남북조 시대입니다. 금나라와 남송 이렇게 장강, 양쯔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어 있었다 해서 그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데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악비라고.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역사 인물. 우리는 이수신 아닙니까? 이수신, 세종, 세종, 이수신 딱 2명이지만 중국에는 딱 2사람입니다. 삼국지 나오는 간우와 간우는 왜 안에 그걸 하느냐 하면 간우는 신이 되었거든. 신이 돼가지고 장사의 신이 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시는 그 무슨 민간 신앙의 신격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간우. 또 한 사람이 악비예요. 이 악비가 금나를 막았어요. 이제 이 악비가 전투를 하니까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가 아픈 한 간신이 있었어요. 진해라고. 진해가 막 왕하고 짜가지고 저놈이 결국은 나라를 뒤집어 역모를 일으키가지고 지가 황제가 될 것이다. 남송의 황제가 될 것이다 하고 막 자꾸 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거든요. 개연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끄다 하는 죄를 뒤집으시옵니다.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럴지 모른다 하는 제목을 내세워서 처형을 시킵니다. 내가 중국에 한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 15년 전에 그때 보니까 진해의 상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그걸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해는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한간이라고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악비를 유방백세, 방자는 꽃다울 방자, 백세 영혼이 끼친다, 남긴다, 무설, 꽃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 그리고 진해를 유치만년, 악취,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남기는 사람. 만년 동안. 그래서 이 애국자 하면, 남송시대의 애국자 하면 문신으로는 유교, 무신으로는 악비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죽을 때 아들과 손자들 아주 나이 많은 나이에 죽었어요. 정손자들까지 다 내 침대에 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남북 통일이 되면 제사 때 고하라. 남북 통일되었습니다. 라고 고하라. 했지만 결국은 금나라도 몽골한테 망하고 남송도 몽골에게 망합니다. 원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통일 이런 말 하니까 지금 우리하고 입장이 조금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남북 분단 시대의 최고의 애국 시인인 유교가 선 시입니다.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편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입니다. 그 몇 가지 안에 요즘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옷감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안에 그 스마트폰 하나 딱 하면 어디서 안에 배달해 오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노동, 그 여자들이 주로 노동을 한다 해서 여공지사라고 합니다. 옷감을 만드는 일은 여공, 여자가 노동을 한 일이다 해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방직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100%가 여자입니다. 소녀들, 처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감 짜는 일은 여자의 몫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뽕나무에서 누에를 기르고 누에에서 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삼을 또 대마라고 합니다. 요즘 삼 함부로 못합니다. 대마초 만든다고. 삼에서 삼배를 또 짜고 모시풀에서 모시를 만들고 목화에서 무명, 면직이라고 하죠. 무명을 얻는 것을 또
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옷감을 만드는 일인데 비단만 동물성이고 방금 말한 나머지 세 가지 삼배, 모시, 무명은 식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농촌에서는 우리나라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할머니는 마루에서 물레를 돌리고 어머니는 윗방에서 배틀을 움직였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 지금 70대 중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물레에서 물레 바퀴를 돌리가 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타래 기구고요. 배틀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더 크니까 어머니가 하고 노동력이 조그만해 작게 들어가니까 물레는 할머니가 하는 겁니다. 물레란 말은 어디서 어원이 생기느냐 이게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문자, 걸을 문자, 문익점 할 때 문자, 레, 올레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실을 가져왔다. 올레자. 그 문레에서 발음을 니은과 니얼이 이렇게 접변을 하면 니얼이 되니까 물레가 되었다 하는 게 있고 또 안에 그 문익점 선생의 손자가 문레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레자는 올레자가 아니고 초두변의 올레자니까 지금 부산 동래 할 때 레자입니다. 물레 선생이 만든 기구라고 해서 물레다. 물레에서 물러이, 물라이에서 물러이 해서 물레가 됐다 하는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레는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어성으로 하면 딱 안에 그 안서 기먹의 노래, 그러니까 원래는 시죠. 그게 물레라는 말이 있어요. 물레나 바퀴는 쓸쓸히 시러릉, 쓸쓸히 시러릉, 쓸쓸히 시러릉 하는 것은 시인인 김소월의 서성인 시인 김안서, 안서 기먹의 만들어낸 어성어입니다. 쓸쓸히 시러릉 하는 것은 물레 돌리는 의성어 소리고 또 그리고 배틀 소리는 일반적으로 철커럭입니다. 그런데 실소리 중국 말로는 제가 네이버 중국어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수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어의 그 북경어인데 중국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받침이 있고 오늘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받침이 사라지는 게 중국어고 남쪽이면 남쪽일수록 받침이 있고 북쪽이면 북쪽일수록 받침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는 북경어는 중국어가 지금 표준어가 보편화가 북경어니까 거의 받침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남경 주원장이 명나라 세울 때는 중국을 둥기기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 손자들이 아니라 그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단 말입니다. 그때는 중국을 중국말로 중구어 지금처럼 중구어인데 국이 꾸어가 되거든. 귀기 꾸어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다가 받침이 사라지는 말. 그러면 시수아이는 그 당시에는 받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시러수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냐. 아무튼 뻐꾹 소리가 부구라고 내고 그 실솔 소리가 시수아이라고 하는데 받침이 사라져 버렸지만 옛날 남송 때는 받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때 남송 시대의 그 발음은 우리의 지금 뻐꾹이나 귀뚜라미를 한자로 읽을 실솔과 조금 소리가 좀 비슷했을 것이다.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중국에서 시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국에도 아무리 뜻끝자이지만 이 어성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뻐꾸기와 귀뚜라미 6유 뻐꾸기는 밭갈이 하라고 뻐꾹 지적이고 귀뚜라미는 길쌈 하라고 귀뚤 울어대네.